한 그릇쯤에 새로 생겼어요. 일단은 뭐 배민 쪽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라 라고 단독 지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배민은 더 쥐어짜기가 들어가죠. 여기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언플법이 정확히 뭘까요? 일정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 법을 그냥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가정한다면 온풀법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버티다 보면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이다. 단 수수료율은 배민이랑 쿠팡들이 머리를 이미 다 써놨어요. 이때까지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무료 배달을 하기 싫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점차도 도태될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권도 바뀌고 네. 자영업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하고 하던데 지금 자영업 시장은 조금 어떤가요? 자영업시가 아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배민, 쿠팡, 뭐 요기요가 이제 무료 배달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수수료율 자체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식자재율도 지금 아직 올라간 상태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바뀐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도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소비가 이제 극대화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변경될 지점은 있습니다. 예상이 될 지점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배민의 한 그릇 할인이라고 그런 게 생겼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우선은 일단은 한 그릇쯤에 새로 생겼어요. 일단은 뭐 배민 영업사원들이나 배민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라 라고 단독 지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배민이 가게 배달, 음식 배달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고 있죠. 거의 네.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신규들은 가게 배달 자체를 신청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음식 배달. 음식 배달이 있는데, 음식 배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수수료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은 것들 중에서도 배달비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배달비는 즉 뭐냐, 객단가가 높아지면 배달비에 대한 수수료율은 낮아집니다. 퍼센테이지가 낮아져요. 네. 3만 원이었을 때 배달비의 부담과 12,000원이었을 때 배달비의 퍼센테이지, 비중하는 퍼센테이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제 배민 하시는 분들은 객단가를 높여서 진행을 많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벌써 배민에서 눈치를 채고 한 그릇 지면이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사장님들도 어쩔 수 없이 올린 건데 그거에 따라 또 대응 방안을 낸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배민에서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플랫폼과 많이 들어오는 표지, 상위 노출들을 많이 만들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그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원리 원칙으로 지금 전체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과 배민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죠. 서로 끌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틱톡이랑 유튜브 보시면 이제 그 유명 BJ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주문은 쿠팡이다. 뭐 짬뽕 10,000원밖에 안 하네? 뭐 2,000원밖에 안 하네? 쿠팡이다. 이런 이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뺏어오기. 이것도 제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뺏어 먹기다. 그리고 이제 배민은 더 쥐어짜기가 들어가죠. 한 그릇쯤에. 한 그릇쯤에는 무엇이냐면, 일반 음식 배달에서는 최소 주문 금액이 싸웁니다. 최소 주문 금액. 여기서는 최소 주문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한 그릇쯤에는 12,000원까지, 12,000원. 자, 근데 한 그릇쯤에는 그냥 다르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12,000원을 설정하면 여기서 12,00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면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12,000원 미만에 있는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게 한 그릇 지면이에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하겠다. 이제 왜냐면 이게 음식 배달이랑 동시에 적용이 되면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지면을 만든 거예요. 네. 여기서 12,000원을 세팅을 해도 음식 배달을 하는 사장님들은 타격이 없도록, 그래서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왜냐? 당연히 안 하죠. 왜냐면 12,000원에 제가 봐서 한 6% 정도 됩니다. 배달료만. 배달료가 2,800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플러스 수수료율이 7.9%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32%죠. 10,000원을 팔았을 때. 그러면 이제 12,000원으로 환산해봐도 한 27% 정도의 이제 수수료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그릇 찌면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한 그릇 찌면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노출 반경이 하나의 섹터에 더 많이 생기니까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 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식자재 단가, 식자재율이 낮은 것들, 네. 20%, 20에서 30% 업종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네. 하지만 하게 되면 효과는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7월달 경까지는 이제 지원금이 줍니다. 1,500원인가 한 건당. 그러면 수수료율이 10,000원 잡았을 때 1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번 맛봐라 이 말이에요. 자, 너희 한 그릇 지면하면 이렇게 매출 나오니 이제 너희들이 맛보고 이제 이용할 거 이용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하시라 안 하시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12,000원에서 판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식자재율이 최소 한 34% 미만이 나와야 하나 했을 때 한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리담회로 파시려는 분들은 하시는 것들도 좋아요. 근데 이것만 한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인 소비자들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지만 식자재율이 42, 45, 46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34%,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음식점에서는. 국수 이런 건데. 국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국수는 뭐 한 6,000원, 7,000원 해가지고 팔면 안 되고 8,000원에 팔면 가능은 하겠죠. 냉면
같은 것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요거는 선택적이다. 요거는 1인 소비자, 원래 여기서 주문을 했던 사람들이 1인 주문이 놓치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 주문이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그러면 요거로 인해 가지고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1,000원 정도 번다라는 생각으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사실 지점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원론적인 이런 공식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4,000원이 최소 주문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햄버거는 저희가 식자재율이 한 34%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 32%가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2,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되겠지만 제가 초반에 누누이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12,000원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지만 메뉴의 구성이나 메뉴의 추가, 토핑 추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차피 배가 고플 때 시켜 먹기 때문에 음식을 하나라도 더 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라도 더 담게 만드는 세팅값을 만들어 놓고 진입이 돼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메뉴 하나 시키면 일단 토핑 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 추가가 있고 사이드 추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드에도 저희는 사이드 추가가 있고 감자튀김에 대한 감자튀김 추가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4,000원대가 넘어갑니다. 저희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이제 심리 마케팅을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이제 수익률 방어가 됩니다. 근데 그냥 단품만 12,000원을 팔아서 세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냉면 같은 경우도 뭐 계란 추가, 수육 추가 뭐 이런 것들을 밑에 깔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인 사업자도 한 그릇만 먹고 그냥 치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뭐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일단 해보는 게 낫죠.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7월까지는 네. 7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고 또 선택을 해야 그렇죠. 돼요. 네. 고도의 심리에 대한 마케팅 세팅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12,000원을 세팅해 놓지만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그릇 할인 그 취지에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지면은 12,000원 세팅값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을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무조건 12,000원을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12,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만 등록해놓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서 추가되는 금액은 그냥 그대로 만들어야 네. 돼요. 이제 조금 더 고도화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온풀법이라고 있던데 온풀법이 정확히 뭘까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뭐 이츠 이거 말고 쿠팡에서도 수수료들을 한 30%요 정도로 수치를 뭐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인 곳들에 대한 상한선을 집어넣는 것들이죠. 일정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 법을 그냥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가정한다면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분께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민주 쪽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게나 이제 민생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지금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그다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것들에 대한 정책이 형성이 되니까 온풀법을 아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권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온풀법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아, 대선 공약이 두 개 다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풀법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거 작년 8월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식자재 단가를 낮추고 음식 가격을 올리고 기계화를 시키고 버티다 보면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면서 수수료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진행이 되는데 단 수수료율은 배민이랑 쿠팡들이 머리를 이미 다 써놨어요. 네. 왜냐? 수수료율은 9.8%에서 7.7%로 갔죠. 그게 수수료율이고 네. 배달은 수수료율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배달에 대한 금액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료 배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료 배달의 수수료율로 환산했을 때는 떨어지게 되면은 배송기사님들의 단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그 독과점한테 이제 배달 수수료를 낮춰라 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이거 수수료율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 금액을 배달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온풀법이 7.8%에서 뭐 많이 떨어져봤자 5%, 5.5%로 될 수밖에 없죠. 2% 정도죠. 네.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미리 좀 어느 정도 방어 전략을 해놓은 걸 수도 다 있겠네요. 해놨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지금 쿠팡도 가게 배달 형식으로 네. 점주들이 가게 배달도 풀 수 있고 그것도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료 배달에 대한 부분은 시장 경제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무료 배달이 자 우리가 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점주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용할 뿐이다. 라고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상세하게 지켜봐야 돼요. 근데 배민이나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서 뭐 적용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거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관세는 왜 붙입니까? 관세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관세율을 그냥 이제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양산업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산업들이 있는데 경제는 정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가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들은 이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가게에 대한 정부에서 지금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온누리 상품권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가게에 대한 내수예요. 이건 내수. 네. 내수에 대한 것들을 올리면서 기업, 온풀법
등,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탕감해주겠다. 일정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조율 금리로 진행해주겠다는 기업 규제예요. 네. 그렇게 이게 두 개를 맞닿으면서 이제 올리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결과적으로는 상품권을 풀면서 지원금 뭐 25만 원 정도로 풀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은 내수 시장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온풀법은 이 기업에 대한 수익률을 올려주겠다라는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제일 좋지 않은 부분 케이스, 이때까지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무료 배달을 하기 싫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수익률이 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점차 더 도태될 거예요. 아, 수익률이 더 좋아졌는데 도태된다고요? 안 하고 있다는 아, 사람들은 무료 배달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뀐 생태계에서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내 것만 하겠다라는 분들은 도태가 됩니다. 왜 도태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제 배민 쿠팡 이런 것들이 로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댓글이나 그 다음에 주문량이나 있는데 그쪽 시스템은 많이 시켜 먹고 댓글이 많고 주문량이 많고 찜수가 많은 것에 많은 순으로서 상위로 진입시켜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신규 지금 배민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네네. 아무리 광고를 꼽아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률이 좋다 해서 나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상황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똑같아요. 일단은 식자재 가격 떨어뜨리고 기계화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왓더버거는 뭘 하고 있냐면 식자재 가격을 이제 32%까지 낮추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32%를 낮추고 완제품 형식으로 공급이 돼서 조리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려고. 그럼 조리에 대한 피로도는 인건비에도 결부가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박리담회 형식의 지금 바뀐 시장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푸드테크예요. 푸드테크.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오토쿡 기계, 뭐 웍질을 하는 게 자동으로 웍질을 한다. 지금 대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제 뭐 AI 기반으로서 광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조리 기계화를 시키고 재료를 완제품 형식으로 완납을 받아서 피로도를 줄인다. 그러면 그 피로도를 어디다가 쏟느냐? 남는 것들은 지금 박리담회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음식점의 케이스에 적용을 한다. 옛날에는 내가 3천만 원을 팔면 120%의 피로도를 줄였지만 70%, 80%로 피로도를 줄이고 3천만 원을 팔아서의 수익금을 4,500, 5천만 원으로 팔아서 넘기게끔 만드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더 빛을 보고 극대화가 되겠네요. 이제 준비해왔던 것들이. 그렇죠. 이제 변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음식점마다. 네.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변화된 것은 이제 맨 처음에는 오프라인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달 주문. 네. 배달 주문은 어플이 아니라 전화로 이제 뭐 책자들 붙여가지고 전화로 하는 거. 배달 주문 2세대, 3세대가 온라인, 네. 이제 배민 등장. 그러면서 이제 4세대가 무료 배달, 5세대는 무료 배달이 되면서 이제는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가게들이 바뀌겠죠. 이제. 기계화가 되고. 그러니까 큰 공장이 작은 15평의 소형 공장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그런 곳들이 살아남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계화는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겠네요. 당연하죠.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무료 배달로 인해서 바뀐 이제 요식업 상황은 지금 최악의 경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이제 지원 정책과 온풀법 등은 발의가 되면서 이제 완화가 일부 될 것이다. 근데 완화가 되더라도 숨통이 씌이는 것이지 네.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는 것들 식자재 가격 인하 계속 들어가야 돼서 제가 봤을 때 32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려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식자재 가격 인하가 쉬운 편인가요? 어렵죠. 찾아야죠.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라면 가격이 2,000원이나 한다고? 네, 뭐 회의에서 저는 그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매 단가 최저가. 아직 최저가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최저화 해야 돼요. 세 번째, 고차원 메뉴 세팅. 제가 말씀드린 아까 12,000원 세팅했을 때 추가로 해서 이제 담을 수 있는 메뉴들. 예를 들어서 냉면을 하면은 보쌈을 추가를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보쌈도 2만원짜리가 아니고 5,000원짜리 보쌈. 한 8점, 7점 정도 나오는 5,000원짜리 보쌈. 그리고 1매장 다수 브랜드 유치.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어졌는데 이제 샐러드. 동일한 식자재들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추가 기물들 없이. 이제 단 포장 배달만. 그리고 그 대신 그 재료들은 원팩화가 돼야 됩니다. 기존에 판매되는 건 밀고 가면서. 그 다음에 기계화 자동화. 이제는 이제 한 개 팔았을 때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격적인 경쟁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광고를 치면서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 시기가 왔죠. 많이 팔면 인건비나 그 다음에 피로도가 늘어나죠.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건 기계밖에 없죠. 그 다음 마케팅, 판매, 노출 다각화. 이제 판매처를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쿠팡, 요기요, 자사앱, 네이버 플레이스, 땡겨요, 지역사회, 어플 그런 것들. 뭐 나중에 우버가 들어오면 또 우버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변화되는 개선점의 수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조금 변화된 거는 한 그릇 지면이 7월 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수혜를 좀 보셔라.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그 다음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저금리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 빨리 발빠르게, 이게 정부에서 나가는 것들은 이제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게 소진이 돼버리면 끝이 나버리니까 그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라. 라는 부분과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요런 것들을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